네, 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빠르게 또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한다고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끌어줄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라고 판단하실까요? 지난번에 이제 파웰의 이제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잭슨홀 미팅 전에 실제로 좀 눈치 보기가 좀 지속이 됐었죠. 근데 고기가 끝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던 그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 이벤트가 새로울 게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경제지표 확인이랑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네. 전 세계 시장의 위치도 대부분 이제 연고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라도 사야 할 호재가 좀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이제 3분기엔 대미 관세 1달락 이후에 처음 영향을 받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고용지표 불안에 따라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만 횟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고구간 눈치 보기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세제 개편안 논란 완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다음 주 미국의 CPI 발표랑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계속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주도력이 강했던 역시나 조선이나 바이오 제약 업종의 순환매를 공략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요. 김영구 대표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계속해서 이 3,200 전후에 좀 이제 지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속 시원히 계시는지요?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지수가 발이 꽁꽁 묶인 채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사이를 오가는 등락급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신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3,2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진짜 잘 된 것이고 네. 이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표시한 그 저점부터 시작해서 4월이죠. 2,300포인트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 몇 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도대체 1,000포인트가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사실 기간 조정이 되든 가격 조정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지루하지만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과정이요. 이걸 뭐라고 네. 하느냐면 이런 현상을 급등 후의 시세 조율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급등을 했으니까 시세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써 2개월째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증시가 간다더라 해갖고 달려들었는데 계속 보니까 계속 그 자리만 있으니까 맞아요. 답답하죠. 네네. 종목들도 잘 안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건데 정확히 2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다음입니다. 3,300포인트 돌파를 언제 하느냐. 다들 기다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하나 해드렸는데 네. 화살표 3개 해놓고 그 위에 보면은 작게 그 W 표시를 해드렸어요. W 하나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W가 V자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즉 네네. 한 파동만 더 V자를 만들어 놓으면 완성된 W 패턴을 만들어 놓고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이제 시간 싸움만 조금 해주면 3,300포인트 돌파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는 걱정이 바로 9월 위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9월에 좀 힘들었었다. 이런 통계치 때문에 이제 9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허인남 대표님, 이 부분이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효과에 대한 이제 일부 우려가 이제 네. 제기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제 9월 증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은 9월이 회계연도 이제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연기금 또 헤지펀드 등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 자산의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또 현금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하회하는 이제 모습이어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좀 이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좀 올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올해는 이제 그 9월 FOMC 통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 90%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전환되는 그런 또 발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9월은 다르다. 금리 인하라는 이슈, 그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면 9월 이런 변동성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는지 김영구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9월 위기설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변동성이 한번 생길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네. 고용지표인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업률 자체가 4.2 정도까지는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요번 달에 나올 게 4.3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4.5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쇼크가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네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예상하는 수치 정도의 4.3이면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쇼크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당장 현금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네. 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면 그것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단기 상단을 3,300선으로 제시했는데요. 이게 만일 정말 이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상승 여력이 불과 한 3% 정도. 크게 기대할 부분이 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의견에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 대표님? 네, 모건 스탠리 의견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박스권 전망인데요. 2021년에 우리가 코스피 최고점이 3,316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주도주였던 그 조방원이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중에 이 한두 섹터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주면 더 쉽게 돌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다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코스피를 3,300선을 넘는 그 신고가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그 주역은 아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5만 원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어요. 뭐 살짝 깨기도 했었습니다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AI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투자 확대, 그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 가격대는요 매수 접근이 유효한 나중에 보면은 결코 비싸지 않았던 그런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행여 재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비중을 확대할 그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코스피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지금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의 주요국들 국채 금리가 지금은 장기채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났고요.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까지. 이런 상황들은 뭐 시장에 어떤 파장을 주게 될까요? 김진 대표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용은 결국에는 항소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관세를 환불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국채 금리를 이제 끌어올린 그런 부분인데요. 연간 2조 달러 정도의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이제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이 재정 적자,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미국이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그 달러에 대한 패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정 적자로 인한 그 국채 발행 확대는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 채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또 하나의 그 히든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은요, 1코인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발행량에 비례하는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경우에는요, 이 보유한 달러를 계좌에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뭐 70, 80%의 그 수준의 그 달러에 대해서는 그 만기 1년 미만의 그 미국채를 매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이자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 달러 그리고 미국채 이 매입의 흐름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법원 최종 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 변동성은 또 한 차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이걸로 인해서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사실 유럽 쪽도 좀 잡음이 많아서 이 부분도 들어보고 싶은 게 영국의 재정 상황 또 프랑스의 정치적 이슈까지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진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할 법도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네,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네. 뭐 이번 주 유럽 내에서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이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프랑스와 그 바이루 총리가 긴축재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8일 하원에 내각 신임 투표를 요청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뭐 재정 적자를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의 5.4%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대에 연쇄적인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에 대비해서는 프랑스 경제와 신용 여건이 아직 양호한 만큼 설사 전국 불안이 현실화되더라도 유로존은 이제 재정 리스크 감면을 위해서 전념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의 선제적 개입이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제 관세 판결 불확실성 역시 단기간 조정 빌미는 되겠지만 방어주나 대체 자산 등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 추세 상승의 기운들은 조금 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 시장과 수급의 변수는 어떨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자체가 1,390원대입니다. 거의 뭐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동향이라는 어떻게 엮여서 또 전개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달러 정책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달러를 갖다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뭐 제조 부응이라든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액이 8월 말에 4,163억 달러로 7월 달에 비해서 한 5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됐었죠. 문제는 이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은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외국인들이 엑소더스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치고 넘는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을거리가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던지고 나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그 편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1,400원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1,400원 넘어가면 다시 또 밀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는 돌아오고. 과정이고요. 네. 진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들이 지금은 그 1,400원 라인에서 오락가락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지수의 얘기를 할 때 3,400포인트 넘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넘을 때 외국인들이 주역이 되면서 매수 심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요.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금 가격을 보시면 사상 최고치 이슈를 또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안전자산의 가치가 또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국제 그 금 시세가 이제 8월까지는 좀 고점 수준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좀 횡보를 이어갔는데 이제 그 9월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이제 올해만 거의 40% 가까이 급등하는데
이제 이런 배경에는 이제 주요 선진국의 이제 재정 건전성에 좀 기인합니다.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이제 금에 대한 이제 투자 수익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의 어떤 갈등 등 이런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까지 겹치면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추세적으로 결국에는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구간에 접근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당분간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동력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정책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이동우 대표님, 시장을 끌어줄 만한 요인으로 뭐 활약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아마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물가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미국을 따라가지만 그렇죠. 네. 결국은 이걸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느냐가 증시 부양 의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 의지가 이제 정책이 실질화되는 과정 속에서 7월부터는 허니문 랠리가 나오지 못하고 추가 상승에 힘을 잃은 느낌을 좀 받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량도 6월 대비해서 뭐 7, 8월 달에는 30%가량 감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7월 개편한 내용이 전해진 직후부터 외국인 매매도 좀 들쑥날쑥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수도 박스권에 갇힌 거죠.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방안은 연말마다 되풀이 되는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 우려를 다시 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과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논의를 조금 더 지속하겠지만 완화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 이벤트와 호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